300초안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 주변에서 들리고 있는 각각의 이슈들, 이벤트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곧 바로 실적이 나올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다뤄봐야겠죠. 잠정 실적입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전망치, 그동안 계속해서 하향 조정됐었죠. 사실 12월 초만 해도 16조 원대 중반까지 영업이익을 내다봤었는데 12월 연말 들어가면서 15조 원대 중반으로 전망치가 확연하게 낮아진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망치가 떨어졌는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66조 8천억 원 정도 잠정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조 8천억 원대 전망이 예상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일단 전망치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과연 확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도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실적은 이 부문별 실적, 확정 실적이 나오는 날 점검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여전히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바일 부분에서 3조 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1조 8천억 원, 소비자 가전 부분에 5천억 원입니다.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5조 원 중반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3분기에 기록했었던 14조 원대 대비해서는 또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거죠. 만약 15조 원대 중반으로 나온다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연간 영업이익은 55조 원. 이는 2016년도에 나왔었던 영업이익 총 29조 원 대비해서 80% 정도 증가한 것으로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그동안 왜 하향 조정이 됐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강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드디어 나왔습니다. 4분기 잠정 매출액 66조 원을 기록했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8% 증가세, 시장이 예상했었던 매출 66조 원대 확인이 됐습니다. 66조 8천억 원 정도로 나왔었는데 66조 원, 과연 시장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궁금해지네요. 자, 4분기 잠정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 1천억 원대, 시장의 예상치였던 15조 8천억 원 대비해서도 조금 부진하네요. 일단 지난해 대비해서는 63.8% 급증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낮아졌고 실질적으로 확정 발표 소식도 이렇게 좋지 않은 걸까요? 4분기에는 많이 거론됐던 대로 원달러 환율의 영향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매출 9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질 때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증발을 한다고 해요.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또 그동안 정말 좋은 실적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 특별 성과급이 지급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됐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일단 시장의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잠시 후 실적에 대해서 이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현대차 투자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의 이슈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젯밤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글로벌 바이오 제약업계 최대 투자 상담회입니다. 1월 8일부터 1월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우리에게는 한미약품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8조 원대 기술 수출 계약을 따냈던 것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굵직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여기서 계약을 많이 해왔던 만큼 이번에 초청받은 업체들의 이슈들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도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 오늘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기록하는 등 이 위험 자산 선호가 늘 것이다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화 강세 속에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최근에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걸까요? 남북 경협주 역시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또 다른 소식은 매일같이 요즘 점검하고 있는 CES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이 CES 2018 개막 관련해서 관련한 모멘텀주들 흐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만큼
점검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죠. 자, 그 밖의 소식은요. 바로 LG전자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앞서도 이 많은 코너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사상 첫 매출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 대비 조금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망감에 주가는 낙폭을 키운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TV나 가전 사업이 주도를 했고 MC사업본부 이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적자를 줄였으나 여전히 흑자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제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할까요? LG전자 급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5.4% 하락이었습니다. 간신히 회복했던 10만 원권을 다시 한번 내어주는 모습, 내어줄 위기에 처한 모습이 확인이 됐었네요. 자, 또 다른 이 눈에 띄는 특징주 하나 꼽아본다면 삼성 SDS 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각 박민영의 300에서 이 종목을 이야기를 했고 300 효과일까요? 어제 9% 급등이었습니다. 물론 농담이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슈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자주 거론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300에서 거론되는 이슈들 꼭 꼼꼼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심도 높아갈 만한 이슈가 있고요. 그 밖에도 전장부품과 관련해서 하만과 협업하고 있다는 소식 등이 이 종목의 모멘텀을 대주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만 꾸준하게 모멘텀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점검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